예, 불륜 조장 사이트로도 알려진 온라인 이성교제 사이트죠. 애슐리 메디슨 이 해외 남성 회원 2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사이트 영구 폐쇄를 요구하고 나선 해커 집단이 경고했던 대로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과시한 셈인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애슐리 메디슨의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해킹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자기네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어떤 자료의 어떤 신빙성이랄까 이런 걸 공개하려고 했는지 2명의 신상을 그대로 공개를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먼저 미국인 1명과 캐나다인 1명인데 너무 구체적으로 실명은 물론이고요. 주소, 우편번호, 이메일, 아이디 전부 다 있고요. 그들이 보통 여기에 가입을 하려면 내가 어떠한 성적 취향을 좋아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입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다 공개된 상태고요. 말씀하셨지만 영구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해커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회원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폐쇄해라. 그랬는데 애슐리 메디슨 측에서는 그것을 그냥 외면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폐쇄하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회원들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2명 회원의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20일인가 이 해커들의 요구에 애슐리 메디슨 측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해커들은 또 해커들이 추가로 또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 한 3,700만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원들이 떨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입할 정도면 이거 자신이 공개되는데 왜 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적법한 사이트에 가입해도 사실 자신들의 정보는 보호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회원들은 굉장히 떨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입장에서도 회원들을 보유하고 많은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애슐리 메디슨 측에서는 자산이거든요. 왜냐하면 회원들 우리는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광고를 유치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 시끄러워지고 만약에 회원들이 떠나게 된다면 광고 수익이라든지 그만큼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애슐리 메디슨 측에서도 조금 이번에는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 세계에 걸쳐서 3,700만 명의 이제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회원 한 몇 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4개월 전에 처음에 이 사이트가 개원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19만 4,9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만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이 사이트를 그때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 런칭했을 때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봤는데 가입을 할 때 내가 기혼인지 미혼인지부터 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별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기혼인가 미혼인가, 나는 기혼 여성인가, 나는 기혼 남성인가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서 그 헌재에서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죠. 왜냐하면 난 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혼인 남성이라도 들어가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서 아마 간통죄 폐지 후에 더 많이 회원 수가 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은 현재 잠깐 중단됐었는데 지금도 이 사이트가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만 20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것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폐지가 됐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최 변호사님이 왜 이 정보 공개에 왜 불안해하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국내 가입자가 있다면 또 이 신상 정보가 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9만 한 5천 명 정도의 회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신상 정보도 지금 해킹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해커들이 모든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중에 2명만 지금 본보기로 보여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회원들의 신상 정보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사이트가 물론 광고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요. 돈을 냅니다. 가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이 돈을 내고 상대방 여성에게 아니면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돈이 차감이 되고요. 또 채팅을 할 때에도 분당 돈이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그냥 무료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남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여자는 지불하지 않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자면 직장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거는요. 정보를 이제 완전히 삭제를 요청하면 그 정보를 삭제하는 그 돈을 또 받는답니다. $19를 내야만 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주는. 자기 정보를 삭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캐나다하고 미국인도 정보 완전 삭제를 요청했는데
$19달러를 내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애슐리 메디슨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해킹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는 정보 이제 완전 삭제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무료로 하겠다. 뭐 그렇게 공표를 했다고 19달러 합니다. 내고라도 삭제할 것 같기도 근데 한데. 정보를 삭제를 요청하면요. 본인 사이트에선 정보가 삭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관련된 사람들이 다운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 사이트 내의 정보 말고 뭐 그런 관련된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 계정으로 다운을 받아서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삭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이라든지 캐나다인들도 문제가 되는 게 그 애슐리 메디슨에서는 삭제를 해도 이미 다운받은 전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회원이 있다면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다른 사람 제3자가 다운을 받으면 그걸 삭제할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 짚고 가야 될 거는 뭐 여기 가입했다고 그래서 어떤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사이트인가 궁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떤 사이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신고한 자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다만 이제 고위공직자이거나 뭐 아니면 뭐 저명 인사이거나 할 때는 이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도덕적으로 타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알겠습니다.